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할 곳은 무리수와 실수, 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가지고 리얼 넘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면서 요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1인 요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값에 대한 존재성은 이렇게 직선의 길이, 직선이 아니고 선분의 길이로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비성 이라고 해가지고 완비성 공리라고 있는데 이 완비성에 의해서 모든 수직선에 있는 0부터 해가지고 뭐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값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완비성을 이렇게 이제 공리로서 정한 거예요.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 직선상의 모든 점들이 실수와 1대1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완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다. 여기 어느 하나 틈이 없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값들을 전부 다 실수로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리로서요. 그런데 이제 뭐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실수.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선분에 대한 길이 그 값은 이제 실수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로서 보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리수였죠. 유리수는 이제 뭐였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도 실제로 조밀합니다. 유리수도 어떤 유리수 P P1, P2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무조건 어떤 Q라고 하는 유리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의 어떤 실수를 갖다 놓더라고도 요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무리수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무조건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비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겨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유리수를 쓰고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여기 이제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으로서 실수를 보장하고 존재성을 이제 부여를 했거든요. 존재하고 유일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리수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유리수 임의의 유리수 사이에도 임의의 무리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리수가 많냐 무리수가 많냐 하면 당연히 무리수가 더 많지만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지만 어쨌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다 유리수가 있고 요 수직선 상에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모든 부분은 무리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수직선 상에 유리수가 임의로 막 존재하는데 이 유리수를 뺀 모든 부분을 우리는 무리수, 비가 없는 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곱근을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 보자 라고 해서 이것은 무리수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수업을 어떤 거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유리수는 반드시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는데 이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무리수는 뭐라고 했죠? 실수인데 유리수는 아닌 것이라고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한소수, 그냥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유리수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무리수는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되는 수, 이것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트 2는 이제 뭐다? 우리가 이것을 무리수라고 이제 알고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증명했잖아요. 1차 시 때 증명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무리수의 특징을 소수로 나타내 보니까 어떻더라? 순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이더라 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제곱한 거. 그러니까 1은 1의 제곱이고 4 이거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는 여기에 이제 양변에 이렇게 이제 근호를 씌웠어요. 그러면 1, 2 사이에 루트 2가 있다. 그리고 1.4의 제곱과 1.5의 제곱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된다? 요게 2가 1.96과 2.25니까 여기 0.1 차이 나는 요 구간 안에 루트 2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구간들을 전부 다 이제 쪼개서 확대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네. 루트 2가 여기 안에 있네.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있었고 그리고 1.4와 1.5 사이에도 루트 2가 있었고 그리고 1.41과 1.42 요 사이에도 루트 2가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 확대를 하면 1.414와 1.415 사이에도 루트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수 표현으로 계속 나타내 보니까 이것과 같고 이 소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리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왜 유리수였죠? 라고 하면 작년 강의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쵸. 정확하게 하면, 대충 하면 정확하게 아니고, 유리수는 P분의 Q, 정수분의 정수꼴로 하는데, 결국은 P를 Q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계속 나머지가 생기죠.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가 R1, 그 다음에 이제 R2,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게, 뭐보다는, 여기 있는, R은 항상 어떤 0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다. 이것이 우리가 나머지의 그거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머지가 많아봐야 Q개다라는 거죠. 그죠? 많아봐야 이제 이렇게 Q개가 나타나는 거니까 뭐다? 계속 무한히 하다 보면 언젠가 같아지는 이제 RI, RJ 요쪽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같게 되는 I와 J가 같은 게 이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순환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래서 유리수는 뭐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부분을 무리수라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임을 배웠다. 그런데 루트 2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 이것을 무리수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즉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무리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루트 3 그리고 파이 그리고 루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수를 더하고 빼고 아니면 유리수를 더하고 뺀 그 모든 수들 그리고 이제 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요 음의 루트 2 제곱근 요 이렇게 씌여 있는 거를 갖다 전부 다 소수로 나타내 보면 요쪽 부분들이 다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이 소수들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이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요것들 특히 파이 같은 거는 우리가 이게 무리수라고 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이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네, 머리가 진짜 엄청 막 썩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무리수라는 증명이 있는데 요 파이 따로 있지만 요렇게 소수로 나타내 보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미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리수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요 부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아니면 나누어도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무리수가 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아무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돼요. 나 이 곱하고 나누는 거는 하나 있네. 곱하기 0 하면 이게 유리수가 되죠. 그죠? 나누기 0은 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여기 뭐다? 무리수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유리수를 하면 거의 대부분 0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하고 실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뭐다? 유리수인 부분과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부분은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인 것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이것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라고 하면 무조건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교도 뭐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글이 쓰더라. 네, 어쨌든 실수, 앞으로 무조건 수라고 하면 실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 중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근호를 사용했다 해갖고 전부 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루트 9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1 이것도 유리수다. 그래서 근호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유리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다. 유리수인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루트 6이나 루트 11분의 5나 아니면 마이너스 0.7 이것과 같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면 그 수는 무리수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다.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유리수가 될 거고요. 제곱이 아니면 무리수다 라고 해서 문제 1번 아래 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찾으시오. 그래서 정수인 것, 유리수인 것, 무리수인 것, 실수인 것 다 찾으라 합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제가 찾을게요. 그러면 실수 같은 경우에 전부 다겠죠. 루트 7도 실수고 마이너스 루트 100도 실수고 1.38 그리고 루트 5 마이너스 2도 실수고 마이너스 루트 0.4 이것도 실수일 거고 그리고 4분의 1 우리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직선상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점 이거를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이렇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수를 찾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이 해보면 정수를 찾아보면 이거는 정수 아니고 요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리고 또 더 찾아보면 여기 또 있네요. 여기는 제곱근 루트 근호를 풀어보면 안 풀리네. 그죠? 이거는 뭐 10분의 4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배워보 알겠지만 루트 10분의 2네요. 그죠? 이 부분이 뭐 유리화를 한다 해도 10분의 2 루트 10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유리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아니고 그리고 4분의 1
그래서 요 중에서 정수를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100 이거는 마이너스 10으로서 정수가 되고요. 유리수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100 이거랑 그 다음에 1.38 유한소수 이 부분이랑 그리고 4분의 1 이게 이제 무리수가 되네요. 유리수가 되고요. 미안합니다. 그럼 무리수는 뭐라 했죠?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트 7 이거랑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2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곱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리수 중에서 제일 쉬운 무리수가 제곱근이거든요. 제곱근은 다룰 수 있는 그나마 제일 쉬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주 나와요. 제곱근의 값,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루트 2 이거를 계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계산기가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요렇게 이제 제곱근 표로 만들어냈네요. 뭐 계산기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곱근의 값은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근 표가 이 책의 280쪽, 283쪽 요 사이에 실려 있대요. 어쨌든 이 표로 대략적으로 이제 소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제곱근 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부터 99.9까지 이 수가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곱근 표의 수는 1.0부터 99까지는 0.01의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10부터 99.9까지는 0.1 간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곱근 표를 봐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제곱근을 근사해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라고 하면 여기 수가 있는데 요 세로 줄 여기가 2.1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7 가로줄에서 이렇게 7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교차하는 이 숫자가 뭐라는 거죠? 루트 2.17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2.17 루트 2.17을 구해보면 왼쪽에 2.1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7 이게 이제 만나는 곳에 적혀 있는 수 이게 1.473인데 이거 근호값이 이거에 사실은 근사해요. 근사를 합니다. 어림잡아서 여기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값인데 여기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곱근을 어림한 값이지만 우리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자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근 표를 보고 우리가 제곱근을 이제 어림잡아 갖고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다음 제곱근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책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저도 이제 요거는 이제 수업 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루트 2.25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세로줄에서 2.2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찾아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교차하는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선생님 1.5 아니에요? 뭐 1.5 맞죠? 맞긴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림한 값은 아니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루트 2.26 이게 1.503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에 제곱하면은 2.25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긴 하지만 그죠? 이거 자체가 이제 유리수 어림한 값이 아니라 그냥 유리수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값 자체는 요 뒤에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올림한 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끊었다고 해가지고 완전 동일한 값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
X표를 옳지 않은 것을 X표를 요 가로 안에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죠. 그죠.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고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습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 무리수겠죠.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그건 아니었죠. 루트 9, 이거는 3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2번을 보면 다음 제곱근 표에서 루트 37.4의 값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7.4 찾아보면 37이고 여기는 4네요. 그래서 이 수가 이제 뭐가 됩니까? 루트 37.4. 3 왜 있었지? 야, 37.4. 이게 뭐다? 6.116인 걸 여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B의 값이 6.253이라고 하네요. 6.253 요거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6.253 여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B는 뭐랑 같다? 루트 39.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39.1. 맞지? 그래서 이제 A는 얼마? A는 6.1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이게 B죠. 그래서 39.1 이렇게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 플러스를 보면 A가 무리수일 때 항상 무리수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a-루트 5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하면 무리수죠. 그죠? 그런데 루트 5 빼기 루트 5 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무리수라 볼 수 없으니까 항상 무리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a 플러스 2 무리수일 때 더하기 2 한다 해갖고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사롭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7a 같은 것도 루트 7 곱하기 루트 2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돼서 무리수가 됩니다. 하지만 루트 7 곱하기 루트 7 하면은 7이 되잖아요. 아니면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해도 뭐 마이너스 7 되겠죠. 그죠? 그리고 루트 7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리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10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인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 만약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거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음도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항상 무리수가 되는 것은 니은 이거랑 리을이다. 리을을 왜 이렇게 썼을까? 자,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뭘 찍었다가 다시 생각나가지고 편집을 다시 하게 되네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2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 하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무리수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이 다른 색깔로 할까? 1 플러스 루트 2와 같이 여기 뒤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 부분이 유리수가 아무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져도 이 부분을 변치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0을 빼고 0 곱하는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뒤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부분이 이제 순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이제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무리수도 될 수 있고 유리수도 될 수 있지만,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이거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순환하지 않는 소수 부분이 유리수를 아무리 더하거나 아니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0을 제외하고 이거 곱할 때는.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에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류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 이 수가 이제 무리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 어떻게, 그래, 만약에 A 더하기 R 해가지고 이제 뭐 R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 이때 R과 R 프라임, 이거는 이제 유리수예요. 유리수라고 할 때 이걸 만족하는 R과 R 프라임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A는 R 프라임 마이너스 R, 요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오른쪽 부분은 이제 유리수 빼기 유리수 부분이라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고급적인 말로 닫혀있다라고 합니다. 유리수, 아이고, 유루가 왜 나오노? 유리수 책에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 닫혀있다 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사실을 배우는 개념인데요. 닫혀있기 때문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 나올 수밖에 없고, 유리수 빼기 유리수도 유리수 나오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도 유리수,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도 무조건 유리수다 라고, 요렇게 이제 연산에 대해서 어디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이거 하면은 무조건 유리수 체계에 들어간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무리수, 임의의 무리수에 대해서 두 개의 유리수가 존재해서 이제 요렇게 되게 하는, 그러니까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되게 하는 R과 R 프라임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은 무리수가 되고 오른쪽은 유리수가 되는 상황이 생겨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연산했을 때 1이 나오는 그건 존재하지 않아서, 따라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반드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설명할 게 이겁니다. 네, 수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깜빡 요렇게 이제 이걸 빠뜨렸구나 아차 싶었어요. 자, 제곱근 표, 여기에 제곱근 표는 어떤 비밀이 있었죠? 1.0부터 99.9까지의 수만 이렇게 이제 제곱근 값을 표현했어요. 왜? x가 1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는 여기 인수에 대하여 뭘 계산했다? 루트 x 값을 계산을 한 게 이게 제곱근표예요. 그런데 왜 굳이 1부터 100까지의 이것만 계산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다른 것도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x가 1에서 100 사이라고 하면 루트 x는 루트 1에서 루트 100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루트 1 이것은 1이고 루트 100 이거는 10이죠. 그러면 즉 여기 루트 x 나오는 값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 사이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수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비는 수가 있지만 어쨌든 거의 모든 수에 대한 값이 여기 제곱근 표에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루트 x 값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1보다 작잖아요. 어떤 수가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0.049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 숫자는
4.9 곱하기 100분의 1 요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여기 있는 수는 1에서 루트 x 1에서 어디까지 10 사이에 있는 수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루트 49 요거는 루트 49 나중에 루트 100 요렇게 이제 되는데 요렇게 되고 여기 뒤에 있는 100분의 1 이거는 제곱근이 풀리면서 10분의 1 즉 10의 거듭 제곱꼴로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모든 수 1보다 작은 수 이것도 이제 뭐다 이게 루트 x 요 값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10의 거듭제곱 요꼴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제곱근 표를 가지고 충분히 모든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거 쳐다보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